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일 쾌잡설 문화잡설 이 동영상에서는 간송미술관의 정선 백악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산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나 우리 국민들이라면 경복궁 아시죠? 그리고 청와대는 더 잘 아시죠? 그 뒷산이 백악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정선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백악산 해가지고 동양화적으로는 준법이라고 해서 피마준, 삼을 줄기를 찢었듯이 해서 그린 피마준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점으로 찍었죠. 이걸 미점이라고 합니다. 미가 작은 미자 아니고 쌀미자입니다. 쌀알처럼 찍어서 그림을 형상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백악산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간송미술관의 설명을 봐야 되겠죠. 간송미술관 설명을 보니 이 그림의 크기는 25.1cm, 23.7cm입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와 닿는데 그림의 실제 모양 크기는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 백색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금강산, 정선이 풍압도첩에서 표현할 때 금강산은 하얀 화강암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화강암이 줄기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삼각산, 북한산까지 왔어. 북한산의 서쪽에 용소섬 쳐서 맺힌 마지막 봉우리가 백악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산은 전체가 하나의 흰색 바위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골짜기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소나무 숲과 잡목숲이 각기 제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겸재는 백악산 바로 옆 동네에서 태어났고 인왕산 쪽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왼편 인왕산 쪽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백악산 곳곳의 세밀한 면모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백악산의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복궁의 뒷산이죠. 그 경복궁 뒷산 보니까 앞에 뭐가 있죠? 청와대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경복궁의 진산, 현무에 해당되는 산은 삼각산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북한산. 왜 그러냐면 건정전이 앉은 자리에서의 정북은 백악산이 아닙니다.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현무는 삼각산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백악산은 조선의 수도 한양의 주산이다. 북악은 북한산으로부터 흘러내린 산줄기가 크게 뭉쳐 오른 산으로 한양의 현무에 해당한다. 풍수지리적으로 북현무 남주자 좌청룡 우백호 할 때 그 현무에 해당되는데 현무는 풍수형국에서 주산 역할을 합니다. 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세 판단의 시점이 바로 진산 현무입니다. 그래서 현무를 중심으로 왼쪽이 좌청룡, 오른쪽이 우백호, 앞이 남주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선에서 보시면은 북현무는 북악산 또는 뭐 삼각산의 썰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좌청룡에 해당되는 것이 낙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백호에 해당되는 것이 인왕산입니다. 남주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남산입니다. 목멱산 이렇게 되는데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서울이 풍수적으로 형국이 좋은데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좌청룡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백호는 인왕산으로서 굉장히 크게 있죠. 근데 좌청룡은 없어요. 이름이 낙산이에요. 이게 너무 산이 낮다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는 형세도 없어졌잖아요. 대학로 진안입니다. 형세도 없어질 정도 산이 낮으니까 무슨 문제가 풍수적으로 생긴다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좌청룡이 낮으면 자손들 중에 장남이 잘 안 되는 풍수적인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의 장남이 섬계한 왕은 사실은 문종, 단종, 연산군, 숙종, 정조 한 너다섯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힘을 쓴 사람은 숙종, 정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부악암은 두 개의 바위가 마치 아이를 얻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 데서 기인한 이름 오리바위, 해태바위 바로 이거죠.
해태바위, 요새는 비둘기바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보아암 어떻습니까? 질부자에다가 아이 아자 바위 암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아암인데, 보아암의 전설이 있는데 모압대사가 관악산의 불형상을 보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면 200년 후에 화마의 재앙이 일 것이라 주장했지만, 정도전은 북한산의 해태바위가 있어 이 해태바위가 보아암입니다. 위에서 해태바위라도 불렀다 그랬잖아요. 해태바위가 있어 이것이 물을 상징하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화마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결국 정도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의 경복궁 자리에 도읍을 하게 되는데, 200년 뒤 임진왜란의 화마를 입게 돼서 경복궁도 모두 다 불타버리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부화암에는 정선 특유의 확대 과장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화암이 전체 그림에서 백악산에서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가까이 가서 봐야만 이 부화암이 보이는데, 정선은 전체 백악산 그림에서 부화암을 이렇게 부각해 놓고 있습니다. 정선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확대 과장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움 미술관에 있는 인왕제색도가 확대 과장법의 어떤 뭐냐면 그 상징적인 또는 그 확대 과장법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인왕제색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인왕제색도가 사실은 인왕산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확대 과장법을 통해서 하얀 바위를 까맣게 그려낸다든지 크게 그려낸다든지 이름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을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죠. 조금 더 보면 겸재는 인왕산과 북한산 사이 유란동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인왕산과 북악 사이를 배경으로 무수히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유명한 것이 장동팔경에서 청송남, 취미대, 백악산, 그 다음에 이 그림이죠. 청하동, 청풍계, 다음에 제가 청풍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성동, 인왕산, 세심대, 이런 그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겸재는 보악산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묘사를 했고, 청와대, 현재 우리는 청와대 뒤를 볼 수 없었어. 들어가서 산을 한번 보면 백악산, 겸재, 정선이 그린 이 백악산 골짜기를 다 훑어보면서 이 그림 사진을 들고 가면서 이렇게 그리셨군 이렇게 그리셨군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확인이 못 되는데, 어떤 이들은 부화암과 그 아래쪽 바위를 튼실하게 그려놓아 어찌 보면 남근 음낭을 연상시킨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선은 주역의 대가거든요. 주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그림에도 늘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산에도 음양의 조화를 나타냈을 것이다 보면 아마 여기에서 남근과 음양을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겸재의 진경산수를 사진처럼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분들이 그렇습니다. 진경산수를 요새처럼 굉장히 사진과 근접하게 정물화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경산수란 진짜 경치를 참다운 경지로 성화시킨 겁니다. 화가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해서 겸재는 실제 경치를 그림의 대상으로 하되 자신의 마음속에 재구성해서 화폭에 담았고, 마음속의 이상적인 풍경, 관념산수를 그려내는데 그것을 동양적 이상향, 관념산수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산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서 겸재는 이 전통을 지키되 대상을 중국 산수가 아닌 그것도 생각 속의 산수죠. 그래서 관념산수는 중국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화가 중에. 그래서 중국 산수가 아닌 우리 산수를 옮겼다는 것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자고 치면 사진을 못 따라가겠죠, 화가가. 그런데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감명을 받을 때 카메라의 눈으로 그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경치를 생생하게 화폭에 그려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림과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표적인 북악산 이렇고요. 인왕제색도와 인왕산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아닌데, 근데 인왕제색도를 보면은 야, 인왕산을 제대로 그렸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과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림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느낌은 보는 사람은 정말로 똑같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느낌 뭐냐면 실제의 산수를 내가 해석해서 이상적인 그림으로 그려내는 능력, 이게 겸재의 천재성이죠. 우리가 진경산수라고 진경산수로 이름할 때는 사실은 그림을 똑같이 그린 게 아닙니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재해석해서 그려놓은 것이 진경산수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서양 풍경화에서는 대상을 고정시키지만 동양산수는 그림을 옮겨다니면서 화면을 여기서 보는 각도 저기서 보는 각도를 화면에 구사해내는 그게 동양화의 독특성입니다. 이 진경에 선경적 이상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우리가 겪는 현실은 동양 철학의 개념으로 보면 참된 현실이 아니라 보고 겸재는 성리학적 이상을 그리려 했기 때문에 눈으로 그리기보다는 기억으로 그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진경산수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화가의 내면을 통해서 다시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겸재 정선의 백악산, 북악산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